안녕하세요. 디보이스 양현주입니다. 우리 대학 부설 국제문예창작센터에서 개교 65주년 기념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슬픔이 기쁨에게 사랑하다 죽어버려라로 잘 알려진 정호승 시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가을밤에 듣는 시의 매력에 흠뻑 취해볼까요? 네, 정호승 시인 소개 영상과 축전 영상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강민정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 구절인데요. 이 시의 주인공이신 정호승 시인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시고 또 콘서트도 하시고 많은 활동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황은 역시 이제 시인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책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열심히 시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보다도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의 또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책무 이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더 힘이 들고 더 운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저로 하여금 시인으로서 열심히 시를 쓰게 하는 또 걸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어서 정호승 시인님의 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서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앉으면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가 결국은 제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제 자신의 삶의 어떤 구체성 이러한 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20대 때나 30대 때나 이럴 때는 그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시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 또 나는 지금 시대의 눈물을 닦고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내 눈물이라도 제대로 닦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태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내 눈물이라도 좀 제대로 닦자,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역시 시인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고통의 빵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시인이 아닌가, 요즘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혹시 내가 죽을 때 야, 이게 내가 써야 될 시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도록 남아있는 어떤 삶들을 좀 시를 쓰는 그 남아있는 시간도 바치고 또 마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열정도 시 쪽에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간간히 혼자 기차를 타고 간다든가 또 지하철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간간히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자작시 몇 편을 제가 그냥 소개하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또 영인 문학을 사랑하시는 영인 문학의 회원들께서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이러한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 또는 사랑의 문제들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잠깐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넘겨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네. 제가 금방 봤을 때는 안 넘어갔는데, 네.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예요. 제가 그냥 천천히 한번 낭독하면요.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선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신방처럼. 원래 자장가는 엄마가 아이한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불러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가는 순간은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이 시에는 제목에 어머니의 무엇을 위한 자장가일까? 어머니의 죽음을 위한 자장가. 이 죽음이라는 말을 살짝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침묵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는 다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는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위한 자장가 제목을 이렇게 딱 했다면 이 시의 형성력이 툭 떨어지겠죠. 살짝 감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제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나이가 이제 90이세요. 그래서 어떤 계기냐면, 어머니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요즘 같을 때 이런 늦은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보니까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엄마의 모습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모습은 엄마의 죽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이렇게 윗니 아랫니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인들은요, 틀니를 깨야 되는데 식사만 하시고 틀니를 딱 빼놓으시니까, 틀니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해서 10년은 더 늙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죽한 입을 이렇게 반쯤 벌리고 또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채 웅크린 채 주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그늘물상에 마른 보리새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참 이렇게 보면서 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텐데 어머니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머니의 죽음을 위해서는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상태에서는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많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뭐 봄보빵, 소보로빵 이런 거 소보로빵에 붙어 있는 그런 땅콩 범벅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소보로빵을 사준다든가 또 제 어머니는 현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현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현찰을 드리면 뭐 적거나 많거나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위해서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를 쓰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죽음을 위한 시를 한번 쓰자 해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우리는 다 신으로부터 어머니라는 존재를 큰 선물로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만만합니다. 90이 되신 어머니가 제일 만만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만만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점점 호랑이로 변해서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의 죽음을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저는 꽃에다가 비유한다면 이렇게 엄마가 젊은 날을 가꾸시던 꽃밭에 피어나던 그런 채송화나 또는 그 달리아나 봉선화나 또 우리 길가에 보둑블럭 사이에 핀 그런 민들레나 이런 소박한 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꽃에 비유했을 때 옛날에 어릴 때 살던 뒷산에 무덤가에 피던 황금꽃에다가 한번 얘기해봤고요. 또 내 엄마의 죽음은 아들로서 욕심이 나서 좀 맑고 순결했으면 좋겠다.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문과 같았으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내 엄마의 죽음은 아기 선생의 죽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제 집 뒷산에 올라가서 산길을 가는데 그 산길에 산새 한 마리가 아기 산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보니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손바닥에 딱 얹어와서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김을 호호 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김을 자꾸 풀어도 아기 산새가 내 손바닥에서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다른 어떤 생명체, 제가 직접 제 손 위에서 죽어간 생명체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죽음처럼 이렇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의 죽음도 그때 내가 경험한 그런 깨끗한 아기 산새의 죽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욕심이 이제 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또 내 엄마의 죽음은 아기가 처음 신는 그런 꽃신발 같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아이가 문지방을 짚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기가 처음 신을 신발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인척들이 그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기의 발에 신발을 신겨놓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예쁩니까? 참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럴 때인데 저는 그때가 행복한 때인지 몰랐어요.